여기 억지로 한국으로 파견 오게 되었다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폭설로 뒤덮인 한국 길거리를 걷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아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한 번은 아시아 파견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원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행을 지원했는데 일본은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국가라길래 적응이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저희 이러한 선입견이 깨지는 데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이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거든요. 이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건 눈을 치울 때만 봐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는 동네 앞 산책로에 눈이 많이 쌓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아무도 그 산책로를 치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 산책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근처 카페에 앉아서 누군가가 눈을 치워줄 때까지 창문 밖으로 감시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들의 음습한 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직원들이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제가 커피를 한 잔씩 돌리게 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돌리는 게 일본의 문화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저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번에는 다른 일본인 직원이 커피를 돌리려는지 제가 원하는 커피를 물어보더군요. 문제는 그녀는 커피를 돌리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일일이 커피값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엔도 빼먹지 않고 말이죠. 이외에도 일본인들은 받기만 한 채로 입을 싹 닫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이런 일본의 기형적인 개인주의는 그저 잘 포장된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간의 파견을 마치고 파견 연장을 포기한 채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과 함께 일할수록 저 또한 이들처럼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은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제게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으로의 재파견을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저희 회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고 아무래도 아시아 경험이 있는 제가 가기에 적합하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아시아라면 학을 떼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 최초로 한국 파견을 가게 되었기에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제게 더 많은 기회와 커리어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조금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억지로 한국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의 자율과는 거리가 먼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보고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구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달랐던 점은 한국인들은 개인 시간을 내가면서까지 제게 아낌없는 도움을 베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선 연결 같은 회사 일에 관한 도움부터 근처에 좋은 명소나 맛집 등을 추천해주는 사적인 호의 등 한국인들은 정말 몇 년은 만난 친구처럼 제게 다양한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아무리 회사 동료들끼리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도움은 일절 주고받지 않고 업무도 개인이 알아서 익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또한 한국에는 연장자나 선배가 커피나 밥을 사는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덕분에 나이가 어렸던 저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얼마나 커피를 얻어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제가 돈이라도 내려고 하면 저를 거의 때릴 듯이 말렸기 때문에 그저 몰래 그들에게 커피를 사준다거나 하며 소심한 보답을 해야 했죠. 이러한 한국의 회사는 뭔가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 더욱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인들은 놀라운 협업을 통해 일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협업이 잘 안 되는 미국에서는 하루는 좋게 걸릴 일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한국에서는 협동을 통해 10분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이렇듯 출근부터가 특별했던 한국은 살아볼수록 정말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 동료인 혁진을 따라서 동네의 전통시장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우연치 않게도 혁진은 제 이웃 주민이었고 그래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혁진은 제게 현명하게 반찬을 구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은 딱히 구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저와 동행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혁진과 만나서 시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웬 가파른 골목길에서 어떤 중년의 남성이 혼자 눈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산악지형을 가진 국가의 특성상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길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좀 전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그런지 이 오르막길은 거의 눈폭탄을 맞은 것처럼 엄청난 양의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길은 좁아서 도저히 제설 차량이 들어오기엔 무리 같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남성이 혼자 모든 눈을 치우기에는 쌓인 눈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혁진이 잠시 운동이나 하고 가지 않겠냐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그는 능숙하게 근처에 있는 제설함을 뒤적이더니 이내 제설함에서 넛가래와 염화칼슘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넛가래로 눈을 퍼낼 테니 저보고 이 급경사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곳곳에 뿌려달라고 했는데요. 아니, 지금 제정신으로 이렇게나 많은 눈을 치우자고 하는 것인가?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고 말해오는 혁진을 보고 그가 추운 날씨 때문에 드디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야 염화칼슘만 뿌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역할을 맡았지만 중년의 남성과 혁진만으로는 이 길에 눈을 치우는데 한 세월이 걸릴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순간 일본에서의 눈을 절대로 치울 생각을 안 하는 이기적이고 음습한 사람들이 생각났고 아무도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혁진에게 무리하지 말고 그저 눈을 치우는 전문 직원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혁진은 단호했어요. 그분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 가파른 내리막길은 이미 빙판길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말 거야. 그리고 눈이 얼어버리면 치우는데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아일라, 나를 믿어봐.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저는 혁진과 아저씨의 진지한 눈동자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그들의 미친 짓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3분가량이 지났을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한국인 아저씨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제설 작업을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은 순식간에 10명가량의 장정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나 군대에서 평생 치울 눈을 다 치웠다고 허세를 부리던 혁진은 중년의 한국인 아저씨가 3번의 삽질을 할 때 고작 한 번만 눈을 퍼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인 아저씨들은 엄청난 삽질 실력을 자랑했고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아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도 말도 안 되는 삽질 실력으로 빠르게 눈을 제거해 나갔어요. 처음부터 눈을 치우고 있던 중년의 남성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빗자루와 삽, 넛가래를 든 사람들에게 각각 해야 할 업무를 내려주고 있었는데요. 결국 혁진은 넛가래질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이 염화칼슘이나 뿌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혁진은 이러한 상황 자체가 뻘쭘했는지 한국에서 눈 치우기 실력은 군대를 갔다 온 개월수와 비례하거든.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나보다 2배는 힘들고 긴 군 생활을 마쳐서 그런지 눈 치우기에 달인이 되어버리셨나 봐라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눈 치우기 베테랑들이 힘을 합치니 도저히 기계 없이는 치울 수 없을 것만 같던 눈은 전부 사라져버렸는데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를 가졌고 이들은 솔선수범을 통해 기적을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추운 겨울날에 구슬땀을 흘리던 골목길의 영웅들은 눈이 전부 치워지자 하나같이 고생했다며 인사를 주고받더니 쿨하게 다들 가던 길을 가버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특별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혁진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맨 처음에 눈을 치우고 계셨던 중년의 남성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주말부터 혼자 눈을 치우고 있었던 건가요? 혹시 제설 직원이신가요? 그러자 중년의 남성은 자신은 이 근처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이곳 근처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혹여라도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칠까봐 눈을 치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방금 전 제설 작업을 도와준 사람들도 전부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는 놀라운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25년간 장사를 하면서 눈이 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설 작업을 도왔고 그때마다 다른 한국인들이 도와줘서 빠르게 제설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한국인 아저씨도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군대에 다녀왔기에 이 정도쯤은 눈 가리고도 치울 수 있다며 혁진과 똑같은 말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돈도 받지 않고 나무리에 무료 노동을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을 받은 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목길을 통과할 때마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리막길을 통과할 때도 눈이 전부 치워져 있거나 한국인들이 모여서 눈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삽질 실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여자들의 경우 염화칼슘이라도 뿌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지형 특성상 가파른 길이 많은 겨울에는 다소 위험한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선물 같은 존재 덕분에 매우 안전하게 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경우가 심하긴 했지만 미국도 눈이 쌓인 공동구역을 먼저 치우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게 현실인데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은 누군가 눈을 먼저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심지어 그러한 공동구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조차 그저 제설요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뿐이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하나 같은 행동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얼마 안 있어 전통시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꽤나 한적할 줄 알았던 한국의 전통시장에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혁진의 말로는 한국에서는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 대형마트들은 일정한 날마다 반드시 휴업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트 휴무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배려 제도 따위는 없고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가 모든 사업을 점령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시골 마을 길거리로 밀려난다든지 혹은 대형마트 캐셔로 일하며 거대 기업에 흡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따뜻한 배려심을 기반으로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점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어요. 또한 이곳은 그저 동네의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몇 명 보이는 걸 보니 한국의 배려심 깊은 제도는 한국만의 또 다른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전통시장 분위기에 취해서 발걸음을 옮기던 저는 이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통시장 입구에 위치한 스마트 안내판이었습니다. 혁진은 처음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과 미로 같은 구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이 안내판에 자신이 방문하고 싶은 가게명이나 찾고자 하는 상품을 입력하면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약도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은 대체 얼마나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전통시장마저 완벽한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미국의 대도시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기에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옆 키오스크에서는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식권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키오스크의 스캔을 통해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결제를 카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전통은 유지하되 놀라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한국의 시장 모습에 감탄했고 그렇게 입을 벌린 채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김치를 판매하는 골목이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김치를 판매하고 있기도 했지만 김치를 직접 만들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직접 구경한 저는 김치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는 점에 꽤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추에 고춧가루를 뿌리면 김치가 되는 줄 알았고 매우 간단한 음식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김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각기 다른 종류의 김치마다의 특징과 맛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마치 다른 음식인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은 그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제게 안 사도 좋으니 김치 한 번만 맛보라며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저는 무료김치만 10여 종은 먹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전통시장의 인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제게 떡이나 식혜 등의 여러 먹거리를 건네시며 외국인인 저를 환영해줬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식용 음식을 받아먹고도 음식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눈치를 받는 게 현실인데 한국인 상인들은 그저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해 하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따뜻한 인심에 감탄하는 한편 혁진의 추천을 받아서 잡채나 김치, 그리고 불고기 등의 여러 반찬들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진은 이 무거운 반찬들을 직접 집으로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출구 쪽에 위치한 웬 택배 박스 더미에서
물건을 포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지금 뭐 하냐고 따져 묻게 되었는데 혁진은 이곳 전통시장에는 지역 주민들에 한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집까지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심지어 이 배송은 하루도 안 되어 집에 도착하기에 신선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에 반해버렸고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정말로 존재했구나 싶어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빈손으로 가볍게 경복궁까지 돌아볼 수 있었고 역시나 조금의 눈도 없이 말끔하게 치워진 경복궁의 경치를 즐기며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설임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위험한 빙판길 하나 없이 말끔한 경복궁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스템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